2023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올 시즌 세 번째 슈퍼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수원을 잡으며 올해 상대 전적 3전 전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준비했던 플랜 A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서 전후반 경기력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이 어떻게 라이벌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공격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경기 전 그림과 달리 서울은 백포라인을 세웠습니다. 후방에 기성용을 축으로 하는 4-1-4-1의 대형이었는데요. 늘 그렇듯이 기성용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간 뒤 빌드업을 돕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수원의 압박 형태 역시 이러한 서울의 라볼피아나 대형을 상정하고 준비해 온 것이었는데요. 전방 3명의 공격수가 서울의 후방 3명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중 중앙의 안병준이 이렇게 기성용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며 1차적인 견제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뒤에선 서울의 두 중앙 미드필더를 고승범과 이종성이 1대1로 쫓아다니죠. 수원이 준비한 이상적인 수비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용의 움직임은 자유롭고 유동적이었습니다. 무작정 낮은 위치에 머물러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볼을 받기 좋은 위치를 찾아다니는데요. 눈에 띄진 않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볼 받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활동량은 기성용의 클래스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 기성용이 센터백 라인 위에 자리하며 빌드업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턴 수원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1차적으로 수원의 전방에서 수적인 낭비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방 3명이 서울의 후방 2명을 상대로 쓸데없이 좁게 서 있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측면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죠. 이 자리에서 서울의 풀백이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쉽게 전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공백은 서울이 앞으로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원의 윙백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막아줘야 하죠. 하지만 그럴 경우 서울은 그 뒤를 공략합니다. 수원 윙백의 뒷공간은 서울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잘 활용한 곳이기도 한데요. 넓게 벌려있는 윙어를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수원의 측면에서 싸움을 붙이죠. 그렇다면 수원 입장에서 기성용이 3선으로 올라왔을 때의 이상적인 수비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백포라인을 압박하는 일반적인 3톱의 형태는 이렇게 공격진이 한 칸씩 사이드로 이동하며 수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빌드업의 충인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올라와 막아야 하죠. 하지만 수원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수원 중앙 미드필더의 구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2명의 미드필더만을 세워놓은 수원은 쉽게 기성용을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원래의 목적인 서울의 두 중미 팔로세비치와 고요한을 쫓기 바쁜데요. 이들은 서울의 미드필더들을 맨투맨으로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고요한과 팔로세비치는 이를 역이용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죠. 앞서 풀백이 내려와 측면 공간을 활용했듯이 서울의 미드필더들도 측면으로 폭넓게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수원의 미드필더들이 끌려오는데 그때 생기는 빈 공간을 과감한 전진 패스를 통해 활용하죠. 김진규 감독 대행 체제 이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연히 늘어난 도전적인 전진 패스 빈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측면 공간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수원은 자신의 마크맨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고요한이 다시 한번 측면으로 빠져 공을 받고 풀백 김진야는 오히려 높게 올라간 상황이죠. 윙백 김태환이 고요한에게 달려들자 원래 고요한을 막아야 하는 이종성은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위치에서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서울이 쉽게 풀어나오죠. 높게 올라가 있던 김진야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벌려주고 가운데 일루첸코와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야 접근합니다. 김진야 직접 때려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팔로세비치가 고승범을 끌고 다닙니다. 이종성 역시 고요한을 쫓고 있죠. 이번에는 측면 공간에 나상호가 내려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진야와 위치를 바꾼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윙백이 끌려 나오자 그 뒤에 벌려있던 김진야가 1대1 상황을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김진야 한동강 김진야 자 치고 들어갑니다. 김진야 자 크로스에서 김진야 미드필더가 끌려 나갔을 때의 공백이 반복되다 보니 이젠 이렇게 고요한이 측면으로 빠져도 과감하게 쫓아가질 못합니다. 윙백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결국 바사니가 내려와 수비를 돕게 되죠. 수원의 두 미드필더는 계속해서 갈 곳을 잃고 수비 위치 선정에 애를 먹습니다. 팔로세비치는 하프스페이스로 전진하고 고요한은 측면으로 아예 빠져있는 상황. 잡을 사람을 놓친 수원의 두 미드필더는 일단 기성용 앞을 견제하는데 무려 5명이 기성용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수적으로 낭비일 뿐 아니라 당연히 이 뒤에선 서울이 우위를 가져갑니다. 고승범이 뒤늦게 쫓아가지만 서울은 좋은 기회로 연결시키죠. 전반전 서울은 공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조직력이 돋보였습니다. 서울은 극단적인 식스백을 내세웠던 지난 울산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비 형태였는데요. 수비 시에도 역시 4-1-4-1 대형을 기본으로 높은 위치에 머무릅니다. 이선의 4명이 수원의 허리 라인을 압박하는데요. 역시 이종성과 고승범을 거치는 공격 루트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수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강한 압박은 결국 뒤가 벌어질 수 있는데 옆에 있던 김경민이 수비 간격을 좁히면서 전진 패스 길목을 함께 막아줍니다. 측면으로 가면 곧바로 풀백이 올라오며 압박해주고 결국 반대 측면으로 공을 돌려보지만 여기서도 수비에 성공합니다. 높은 위치에 머무르는 이 선에서의 강한 압박은 또 다른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홀로 남아있는 기성용이죠. 홀딩 미드필더로서 기성용은 혼자 수원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요한이 폭넓은 활동량으로 보조해주는데요. 수원의 역습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요한의 동선을 보겠습니다. 이종성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수원의 역습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자기 진영 박스까지 들어와 커버해주죠. 아코스티에게 전달 잘 됐습니다. 달려들어간 안병준이 있습니다. 아코스티, 아사니. 그 사이 기성용 역시도 안정적으로 수비 위치를 잡으며 결과적으로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종성, 다시 한번 김태환. 자,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이번에도 팔로세비치와 고요한이 수원의 두 미드필더를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기성용이 혼자 후방을 지키면서 양 옆으로 아코스티와 안병준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수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기성용은 일단 아코스티를 따라갑니다. 자연스럽게 고요한이 상황을 인지한 후 안병준 쪽을 쫓아 견제해주죠. 이번에도 서울의 수비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간 차단. 전반전 수원의 슈팅은 단 2개, 그마저도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죠. 후반전 수원은 곧바로 변화를 줍니다. 공격진 바로 아래에 카즈키를 투입하며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데요.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공격 시에 이종성이 압박을 벗어나 후방으로 내려가서 빌드업하며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수적인 열세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여유있게 중앙을 거쳐서 공격 전개가 가능해지는데요. 확실히 턴오버도 많이 줄었는데. 자연스럽게 카즈키의 영향력이 늘어납니다. 아코스티 쪽. 게다가 카즈키는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되면서 박스를 향해 직접 침투하는 빈도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전반전 서울의 잠재적 불안 요소였던 기성용의 수비 부담을 늘어나게 만들죠. 서울 센터백들은 수원 공격수들을 견제하고 있고 미드필더 역시 이종성과 카즈키에게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 사이 카즈키가 자유롭게 박스로 향하고 이는 고스란히 혼자 남아있는 기성용이 커버해야죠. 이제 카즈키 해주고. 자, 수원은 수비 상황에서도 여유 인원이 생기면서 두 미드필더가 이렇게 한 명씩 견제하더라도 그 뒤를 또 다른 한 명이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종성이 이렇게 기성용의 전진을 여유있게 막아낼 수 있었죠. 이종성 끊어냅니다. 수원은 변화 이후 공수에서 모두 안정감을 찾으면서 후반전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까지 연결시키진 못했는데요. 때문에 수원으로서는 전반전 들고 나왔던 계획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수원이 연이어 선택한 투미들 조합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